오늘 일요일, 날짜는 31일, 월로는 3월, 연도는 2024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은 2024년 3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밤 시간인데 화채 개연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른 영상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지? 지금 제 앞에는요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강의를 하느냐? 아까 했죠. 조지훈 선생의 화채 개연을 촬영했었어요. 근데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뭐하러 또 찍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라고 하기에는 우리 채민이가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그 선생님의 실수로 인해서 수업에 대한 불이익을 아무도 받지 않게 선생님 최선을 다할게요. 아까 화채 개연 수업 잘 됐는데 아까만치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 자, 화채 개연. 화는요 꽃 화자입니다. 꽃화. 그래서 얘는 한자로 꽃화. 채는 몸체. 화채라는 것은요 아이가 아니라 어이야. 체육, 체력할 때 화채라는 것 자체가 그냥 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피었다. 그래서 눈에 보인다. 꽃이 펴서 꽃이 핀 것을 눈으로 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화채 개연. 좀 더 편안하게 설명을 하자면 꽃이 핀 것을 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 제목에서 화라는 게 있죠. 화, 꽃이라고 그랬죠. 채, 꽃이라고 그랬죠. 얘가 펴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일단은 개현을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한자를 몰랐다고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화채라는 것은 꽃이잖아요. 그냥 꽃 그 잡채, 꽃 그 자체.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자연물입니다. 이 자연물이 중심이 되어서 조금 이따는 아니죠. 아까 원래 누에라는 작품을 설명했는데 누에도 제목이 자연물이죠. 화채 개연도 제목 자체가 자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준비할 때 자연물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누에는 어때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누에는 어떤 작품이었죠? 누에가 이제 번데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성충으로 되기까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고 감내해서 결국에는 성공한다라는 그런 인내하는 스토리라고 한다면, 화채 개연은 시적 화자가 아름다움 그 자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동화되어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자, 작품을 한번 보죠.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도 없으니까 썰렁하긴 하네. 그래도 마치 여러분들이 계신 것처럼 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섬돌 위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여기 태고적 바다의 소리 없는 물보레가 꽃잎을 적신다. 방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 온다. 내가 석류꽃으로 들어가 앉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여기 1행에 나와 있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마지막 4연에 1행이라고 그랬나? 1년 끝자락에 나와 있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사연의 끝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선생님, 이런 것도 수미상관이 되나요? 됩니다. 왜냐하면 수미상관이라는 말을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수가 머리, 헤드라는 거예요. 미는 꼬리, 테일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끝 부분이 서로 관계를 이룬다. 서로상 그 다음에 관계할 관. 서로 관계를 이루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똑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만 이루면 됩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고요. 이 부분만 보자면 똑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똑같아야 하는 범위도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라고 한다?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수미상관이라는 것은요. 수미상관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반복을 전제하죠. 똑같거나 비슷한 것이. 그래서 얘는 반복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반복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얘는 또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운율 또는 리듬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강조되거나 부각되거나 심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수미상관을 통해서 문을 열고 문을 끝에 비슷하게 닫았으니까 또 무엇도 되는 거야? 구조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치 오늘 처음 수업하는 듯이. 자, 채민아 꼭 잘 들어줘. 자,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그냥 벽에 기대는 게 아니라 실눈을 뜨는 행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눈을 뜰 때는요. 자, 좀 보기 힘들어도 선생님 눈을 보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디 보자 하고 이렇게 눈을 가느다란 눈이죠. 가느다란 눈을 해서 본다라는 게 실눈을 뜨고 본다는 거잖아. 주로 이럴 때 실눈을 뜨고 볼 때는요. 뭐에 집중하거나 관심도가 높아질 때입니다. 실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벽에 기대는 거예요. 자,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려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일부러 의도적인 행위다. 의도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상 문제를 하나 드리죠. 여기서 조금 있다가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화채개현이었죠. 화채개현이라는 말은 꽃이 핀 것을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아? 꽃 폈네? 우연히 아주 우연히 꽃 핀 것을 관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만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라는 것은요. 좀 이따 석류꽃이 피는데 석류꽃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꽃이 필 것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왜? 생각하기 싫어가 아니에요. 이미 의도적인 행위를 한 이후에 꽃이 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떤 경지에 이른 거냐면 몰입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몰입의 경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들을 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도 하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그런 무기력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쪽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완벽한 몰입의 경지.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요거 좀 이따가 맨 마지막 사연에서 반복되는데 조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미리 조금 시그널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아직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몰입의 경지, 무념무상과 관련해서는 얘는
꽃이 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2연을 봅시다. 짧은 여름밤은, 여름이라는 게 계절이죠. 좀 이따가 1번 문제도 나오는데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짧은 여름밤은 왜 여름밤이 짧아? 해가 기니까. 정해진 24시간에서 낮이 길다 보니 밤은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죠. 얼마만큼 짧으냐? 여기 나와 있죠. 촛불 한 자루도 못 다 녹인 채 사라지더라. 촛불 한 자루라는 것은 이렇게 초가 이렇게 있는데 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초가 타 들어가서 이렇게 타 들어가는데 금방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아침 또는 새벽 또는 아침이 왔다. 그랬다라는 얘기는요.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여기 없지만 이렇게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 시적 화자는 아마 예상했을 거야. 그래, 이 밤이 지나면 저 석류꽃이 피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추정을 하는데, 근데 촛불이 다 꺼진다, 촛불이 다 탄다, 이때쯤이면 항상 아침이 돌아오곤 했었는데 여름밤이었네요. 여름밤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화자가 짐작했던 것보다 아침이 빨리 온 거야. 그래서 화자가 미처 준비하지도 못한 채 뭐야? 벌써 해가 뜬 거야? 라고 하면서 섬돌은 돌층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마당에서 마루로 올라가야 하는데 마루가 턱이 높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돌을 둔 겁니다. 돌층계를 두고 돌층계 위에 문득 석류꽃, 아까 얘기했던 이게 바로 화채 모습이죠. 석류꽃이 터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터지는 게 석류꽃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빠방 한 거예요. 그래서 터진다라는 것은요, 석류꽃이 피어 있는데 동시에 석류꽃 모두가 개화한 거예요. 피어 있다는 거죠. 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홀하겠지. 한꺼번에 폈다는 거죠. 괜찮아요? 자, 이제 어디로 가? 1년에 이어 2년 했고요. 이제 3년으로 갑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어떤 꽃망울이라는 게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꽃망울이라는 게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게 이 꽃망울 겉이 속을 싸고 있는 거죠. 근데 밤에는 이렇게 꽃망울을 쥐고 있다가 새벽 아침이 되면 얘가 이렇게 해서 짜잔 펴진다는 거죠. 그럼 얘가 그 꽃망울을 펼쳐서 버린 다음에 무슨 꽃을 이렇게 피운다고 봅시다. 이 피운 꽃잎이에요. 꽃잎이 이렇게 폈어요. 꽃이 이렇게 이게 폈어. 그러면 요 작은 게 이만큼 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피어 있는 꽃의 모습을 우주의 세계가 등장했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왜 우주가 열리는 파동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꽃망울은 우주를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럼 꽃망울 속에는 새로운 우주가 내재되어 있다가 새로운 우주가 열렸다는 것은요, 꽃이 피었다, 개화되었다라는 거고요. 꽃이 피면 짠 하면 끝인 건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파동 그랬어요. 파동이란 건 뭐야? 여러분들 이런 거 파동이라고 하지 않아? 이런 걸 파동이라고 하지 않아? 파동은 움직임이죠. 그래서 꽃이 핀 것을 무슨 이미지로? 동적 이미지로 표현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느낌표를 통해서, 그리고 아라는 감탄사를 통해서 뭐가 제시된 거야?
영탄법이 제시된 거죠. 그래서 이 시는요, 영탄법이라는 표현법이 사용되었는데 영탄법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좀 살펴볼까? 일단은 감탄사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부호, 뭔데요? 느낌표가 있으면 되고요. 또 뭐예요? 영탄법? 서리법이 있으면 모든 서리법은 영탄법이니까요. 또 뭐 있지? 감탄사, 문장부호, 서리법. 또 있나? 감탄형 종결어미가 있죠. 뭐뭐구나, 뭐뭐어라 이런 식으로 감탄형 종결어미가 있는데 이 느낌표는 여기에 해당하고요. 라는 것은 여기 감탄사에 해당하니까 영탄법이 2개나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꽃망울이 벌어져서 꽃이 핀 이 상태, 이거를 파동이라고 역동적으로 표현했고요. 그 모습이 어떠냐면 여기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레래요. 태고적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 이 천지창조가 만들어졌을 때의 아무것도 없는 그 순수함을 머금고 소리 없는 물보레가 꽃잎을 적신다라는 거야. 황홀경이죠. 마지막 사연 봅시다. 벽에 기대어 앉았다는 것 자체가 화자의 위치는 방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방안은 어떤 방안이야? 이미 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방안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우주가 펼쳐졌다 또는 석류꽃이 개화했다라는, 석류꽃이 피었다라는 방안이니까 여기서는 꽃이 핀 모습의 황홀함을 느끼는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안 하나 가득,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석류꽃이 물들어온답니다. 그냥 사실 물리적으로는 바깥에 석류꽃이 피어 있을 뿐인데 석류꽃이 방 안으로 물들어온대요.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난 뭐해? 나는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라는 거죠. 이 두 부분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큰데 어떻게 크냐? 석류꽃은 방 바깥에 피어 있는데 그게 방 안으로 물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물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시각적인 거고요. 물들어온다는 것은요, 물들어서 나에게 온다는 거야, 방 안으로. 그러면 나는 뭐해? 어서 오너라, 들어와 이게 아니라 물들어오는구나. 난 너를 보고 감탄했어. 나도 너에게 들어갈게. 그래서 얘는 오고 나는 가는, 그래서 자연이라는 석류꽃과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화자가 어떻게 된 거야? 합일이 된 거죠. 그래서 꽃이 핀 황홀함과 나의 꽃이 핀 모습을 즐거워하는 내가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무라일체라고도 하고요, 자연동화라고도 하죠. 이러니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여기도 역시 몰입이에요. 근데 아까의 몰입, 여기도 무념무상 똑같을 테니까요. 무념무상이긴 하지만 얘는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얘는 석류꽃이 핀 모습에 대한 뭘 느낀 거야? 황홀감을 느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표현상으로는 수미상관이니까 괜찮다. 수미상관이라고 해도 별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채개현 꼭 복습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우리는 매일 수업 시간에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진심으로 이곳에서 만난 고3 여러분들 있잖아. 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능력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을 인정할 수는 있겠는데 게으르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할게요,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튼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해보겠습니다. 단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100점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1000점만큼 공부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10,000원을 벌고 싶잖아요? 그럼 저는 10만 원어치 일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에게 오는 10,000원은 정말 온전한 내 10,000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도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여전히 계속 공부도 하고 있어요. 공부도 일이어서 대충 하는 공부는 아예 손 대지 않고요. 내가 할 만하다, 때로는 내가 해야만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처럼 저 또한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내일 4월 1일 여러분들 파이팅! 안녕!